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하였지요. 허나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늙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을 어귀 오두막으로 쫓겨난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 말이 과연 맞아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도 언손을 호호 불며 삭바느질을 하던 과부의 오두막 앞으로 목탁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지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과부가 맨발로 뛰쳐나가 어린 중의 소매를 덥석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는 것이었지요. 한 끼만 먹고 가세요. 제 입에 풀칠할 볼이 한 되박이 마지막인 처지에 대낮에 사내아이를 붙들고 매달리니 지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저 과부가 그의 실성을 했다고요. 겨우 끌려들어와 밥상 앞에 앉은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 그릇을 물끄러미 보더니 수저를 슬며시 내려놓고 말하더랍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그 말에 방구석의 늙은 시어머니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 아이 얼굴이 10년 전 제 손으로 묻은 아들과 소름 돋도록 똑같았으니까요. 과연 쫓겨난 이 과부가 지나가던 동자승을 죽기 살기로 붙든 까닭은 무엇이며 죽은 남편과 똑 닮은 그 아이가 오두막에 든 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노을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콜록.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윤 씨의 마른 기침이 방을 흔들었지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윗목에서 며느리 차분이가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삭바느질 바늘을 놀리고 있었답니다. 반년 전 언덕 위 그 넓은 기와집에서 보퉁이 하나만 달랑 안고 쫓겨난 뒤로 두 여인의 살림이라곤 이 오두막과 죽은 남편 정한의 위패가 전부였지요. 이리 오너라. 안에 있는 줄 다 안다. 살인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쾅쾅 울리더니 좌순의 마름이 문서를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자는 방 안을 쓱 훑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남은 빚이 아직 이만큼이요. 위패까지 마저 내놓든가 아니면 이 오두막에서도 나가시오. 대 끊긴 집의 위패는 지녀 무엇하겠소. 무울을 대놓고 비웃는 그 말에 차분이가 바늘을 놓고 위조 문서를 붙들었습니다. 이 문서 서방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서방님은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어디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무얼 하겠소. 글이나 읽을 줄 아시오? 여기 서방님 도장이 시퍼렇게 찍혀 있는데. 마름이 종이를 펄럭 흔들며 혀를 찼지요. 허나 그를 모르는 며느리가 종이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윤 씨는 눈앞이 캄캄해져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쩌면 좋아요. 참아라. 여기서 대들면 관아에 끌려간다. 윤 씨가 며느리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앞 고삿길로 목탁을 또각또각 두드리며 탁발을 도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지나가려던 참이었지요. 9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조그만 아이가 마름이 흔드는 문서를 흘깃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 먹색이 2가지네요. 날짜만 나중에 더 썼습니다. 마름의 얼굴이 흠칫 굳었지요. 그자는 발끈해 아이를 우악스럽게 밀쳤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중놈이 참견이냐. 두고 봐라. 열흘 안에 마저 받들어온다. 밀쳐진 아이는 목탁만 대구르르 굴렸을 뿐 얼굴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옷의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지요. 마름이 씩씩대며 사라진 뒤 차분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집을 삼킨 그 문서가 가짜라는 실마리를 지나가던 어린 중이 던지고 간 셈이었으니까요. 얘야,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 저 문서가 가짜라는 게냐? 차분히가 다급히 물었으나 아이는 목탁을 고쳐주며 담담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먹은 마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오래된 먹 위에 새 먹을 얹으면 눈 밝은 이는 다 알지요. 차분히가 홀린 듯 아이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지요. 아이의 얼굴이 죽은 남편 정한과 소름이 돋도록 닮아 있었던 겁니다. 숨이 턱 멎은 차분히가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얘야, 한 끼만 먹고 가렴. 차분히가 아이의 소매를 덥석 붙들고는 제 죽 그릇을 아이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아이는 조그만 손을 모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탁발승은 대접받는 상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댁도 굶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야. 한 술이라도, 딱 한 술이라도 뜨고 가렴. 응. 차분히는 아이의 소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나던 마을 안악들이 담 너머로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지요. 저 과부가 그의 실성을 했네. 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대낮에 사내 아이 소매를 저리 붙들고 볼썽사납기도 하지. 제 앞가림도 못하는 과부가 지나가는 아이를 붙들었다고 안악들은 찢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사양하다 못해 억지로 오두막 안에 발을 들이자 차분히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죽을 데웠습니다. 아궁이의 잔불을 후후 불어 살리는 그 언손이 달달 떨렸지요. 보리며 잘뜬 멀건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차분히는 몇 번이고 방 안의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윤 씨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골무가 손에서 툭 떨어졌지요. 저 얼굴이. 윤 씨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10년 전 제 손으로 묻은 큰 아들의 어릴 적 얼굴이 눈앞에 살아 앉아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죽 그릇 앞에 앉되 들었던 수저를 슬며시 내려놓고 이리 말하더랍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상을 물끄러미 보더니 나직이 덧붙였지요. 이 보리도 마지막 대박이지요. 두 분 드실 것도 없는데요. 아이가 두 여인의 살림을 대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지요. 차분히의 가슴이 뜨끔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가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방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쳤느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중을 붙들어 무얼 하려고. 저 아이 재우고 먹이다. 우리 둘 다 굶어 죽는다. 차분히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지요. 어머님, 저 아이 얼굴 정말 못 보셨어요? 서방님이에요. 서방님하고 똑같아요. 무슨 그런 소리를.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 돌아온단 말이냐. 저 눈매하고 이마 좀 보세요. 어머님 손이 왜 그리 떨리세요? 윤 씨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헛것이라 되뇌고 싶은데 골무를 떨군 손이 도무지 떨림을 멈추지 못했지요. 이윽고 아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던 아이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언덕 위 그 큰 기와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반년 전 두 여인이 쫓겨난 지금은 좌수가 차지한 그 집을 말입니다. 아이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큰 기와집 두레박 소리가 어쩐지 나칭네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언덕 위 옛집 담장 그늘에서 오두막 쪽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한 낯선 사내의 눈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진눈깨비 좀 보게. 차분이가 문지방을 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오후 들어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쌀락눈에 비까지 섞인 진눈깨비가 후드득 후드득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마당 흙바닥이 삽시간에 질척질척해지고 처마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떠나려고 목탁을 챙기던 어린 일선이 처마 밑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삿갓을 눌렀어도 옷서프로 찬 물이 스며드니 9살 어깨가 오돌오돌 떨렸지요. 차분이가 그 등을 슬며시 붙들었답니다. 얘야, 이 날구지의 산길을 어찌 가려느냐.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예서 묵고 가렴. 방구석에서 윤 씨가 콜록콜록 기침을 쏟다가 눈을 흘겼지요. 예, 나무새스럽다. 생판 모르는 사내 아이를 한 방에 재웠다고 온 동네의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근본도 모르는 것을 들였다. 흉한 일이라도 닿을까 겁이 난다. 허나 병든 노인네가 진눈깨비를 무릅쓰고 아이를 내쫓을 재간은 없었습니다. 차분이가 곁으로 바짝 붙어 어머님 어머님 하며 소매자락을 붙으니 윤 씨는 돌아누우며 혀만 끌끌 찼지요.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말에 차분이가 젖은 아이의 삿갓을 받아 처마에 걸고 언 손을 제 치마폭으로 감싸 문질러 주었습니다. 일선은 그 손길이 낯선 듯 자꾸 몸을 사리다가 좁은 오두막 윗목 구석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았지요. 방이라야 세 사람이 다리도 못 뻗는 손바닥만 한 것이었고요. 밤이 이슥해지자 윤 씨의 기침이 더 깊어졌습니다. 쿨럭쿨럭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자 윗목의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할머니, 뒤란 언 땅을 조금만 파보시면 삼밭 풀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려자리끼로 두고 밤마다 한 모금씩 넘기시면 밤 기침이 한결 잦아들 것입니다. 윤 씨가 놀라 아이를 돌아봤지요. 9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너 그런 걸 다 어디서 배웠느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서는 의원을 부를 돈이 없으니 풀 한 포기뿌리 한 가닥이 다 약이었지요. 차분이가 그 말에 등잔을 들고 뒤란으로 나가더니 언 땅을 호미로 톡톡 쪼아 정말 마른 풀뿌리 몇 가닥을 캐왔지요. 그것을 질그릇에 앉혀 보글보글 다리니 쌉싸름한 김이 좁은 방에 그득 퍼졌습니다. 윤 씨가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넘기고 자리에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밤엔 기침이 한결 뜸해졌지요. 차분이가 잠든 아이의 보찜을 정리하다가 헝겊에 겹겹이 쌓인 낡은 염낭 하나를 만졌답니다. 무엇이 들었나 매듭을 풀려는데 잠결에도 아이가 벌떡 눈을 떴지요. 그러고는 그 염낭을 제 가슴팍으로 획 끌어당겼습니다. 그건 스승님이 목숨처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차분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을 걷었지요. 깊은 밤 오줌이 마려워 눈을 뜬 윤 씨가 보니 그 아이가 남편 정한의 위패 앞에 오독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향 한 대를 사르고 그 앞에 오래도록 무릎을 모으고요. 이 어른 참 곱게 사셨던 분 같습니다. 향 냄새를 맡으니 어쩐지 마음이 놓입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윤 씨의 눈앞으로 10여 년 전에 그 밤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의 일가가 송좌수와 척을 지고 하룻밤새 풍비박산이 나던 밤이었지요. 관아에서 나온 사령들이 대문을 쾅쾅 부수고 며느리가 갓난 손자를 안고 뒷문으로 달아나던 그 아우성. 그 뒤로 정우는 옥에서 죽어 나왔고
며느리와 갓난 것은 몰살됐다는 말만 바람결에 들려왔지요. 그 큰 집도 좌수가 위조 문서 한 장으로 통째 삼켜버렸고요. 윤 씨는 이불깃을 끌어당겨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크크 새어나오는 울음을 아이가 들을세라 두 손으로 눌러가면서요. 바로 그 시각 언덕 위 옛집에서는 마름이 송좌수 앞에 허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날이 그 쫓겨난 과분의 오두막에 웬 떠돌이 중놈이 하나 붙었는데 낮에 그 문서를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먹색이 두 가지라나 뭐라나. 송좌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답니다. 문갑을 톡톡 두드리던 손끝이 우뚝 멎었지요. 그 아이가 어디서 굴러온 누구인지 뿌리째 캐 오너라. 아직 나서진 말고. 이튿날 아침 차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조심스레 물었지요. 얘야, 너는 돌아갈 곳은 있느냐? 일선이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중은 온 세상이 집이지요. 외로움을 감춘 그 대답에 차분이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아이가 문득 부뚜막의 녹그릇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녹그릇 본디 큰살림에서 쓰던 것이네요. 종들도 여러 뿌리던 집에 차분이는 소름이 오소소 돋았답니다. 빼앗긴 집에서 겨우 하나 챙겨 나온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차분이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 하나가 싹 텄지요. 무후라해서 집을 영영 못 찾을 바에야 저 아이를 이 집안의 아들로 세운다면. 윤 씨는 밤새 헛것이라 되뇌면서도 아이의 옆 얼굴을 자꾸만 훔쳐봤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얼굴이 그 위로 자꾸만 겹쳐왔으니까요. 그때 선잠이 든 아이가 돌아누우며 낮게 누군가를 불렀지요. 아버지, 정운. 부뚜막의 차분이가 우뚝 굳었습니다. 정운이라면 윤 씨의 큰아들 이름이 아니던가요. 어머님, 차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큰아주버님 함자가 혹시 윤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러고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말을 돌렸지요. 아니다, 아니야. 헛소리 말고 어서 아침이나 지어라.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서걱서걱 들려왔습니다. 차분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낯선 사내 둘이 오두막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맴돌고 있었지요. 간밤에 없던 발자국이 눈밭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요. 좌수의 손길이 이 오두막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문 여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새벽 서리가 채 녹기도 전에 오두막 삽작이 우당탕 넘어갔지요. 송좌수가 관아 아전 하나를 앞세우고 마름이며 끈앞을 서넛을 거느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콜록대며 몸을 일으켰고 차분이는 삭바느질 감을 품에 안은 채 문가로 나섰지요. 좌수가 방 안을 쓱 훑더니 구석에 모신 위패 하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위패 저것까지 마저 내놓으시오. 제사 지낼 터도 이 마을엔 없소. 오늘로 두 분은 이 고을을 떠나시오. 윤 씨가 쥐고 있던 바느질감을 맥없이 떨구었지요. 마지막 남은 아들의 위패마저 이 마을에서마저 아주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마름이 아전 앞에 누런 문서 한 장을 적 펼쳤습니다. 보시오, 나리. 3년 전 이댁 서방님 살아생전에 손수 도장 찍고 빌린 돈이요. 집값으로도 모자라 남은 세간까지 다 받아야 빚이 겨우 맞소. 차분이가 그 문서로 달려들었지요. 허나 언문 한자 제대로 못 읽는 처지라 손끝만 바들바들 떨 뿐 무어라 반박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인지 참인지는
이 문서가 말하지. 과부 입이 말하오? 아전이 헛기침을 하며 붓을 들었지요. 축출 문서의 마지막 수결을 두려는 참이었습니다. 윤 씨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아전의 도포 자락을 붙들었지요. 날이 제발 이 늙은 것 하나 묻을 테라도 남겨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마당 한켠에서 목탁을 안고 잠자코 섰던 동자승 일선이 스르르 앞으로 나서더니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9살 배기가 어른들 틈을 비집고 나서니 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중놈 아이가. 일선은 문서를 눈앞에 바짝 대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조그만 손가락으로 도장 자국을 짚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요, 오른손으로 누른 게 아니에요. 왼손으로 눌렀어요. 인주 번진 쪽이 반대거든요.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이 댁 어른은 오른손잡이셨다는데요. 그리고 이 종이도요. 아이가 문서를 코끝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 묵은 종이가 아니에요. 올봄에 새로 뜬 닭종이 냄새가 나요. 스승님이 문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전의 붓이 허공에서 멈칫했지요. 마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좌수의 입가가 실룩실룩 일그러졌습니다. 날이 저 중놈 말을 믿으시려오? 어디서 굴러온 떠돌이 중을. 허나 아전도 관밥을 먹은 지 오래라 왼손 도장이며 새종이 냄새라는 말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게지요. 붓을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서를 다시 살펴본 뒤에 처결하겠소. 마을에서 쫓겨날 축출은 그 자리에서 멈췄지요. 삽작 밖에 몰려 웅성대던 구경꾼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중놈 아이 대체 어디서 굴러온 아인데 저리 눈이 밝은가. 글 한자 못 읽는 과부 대신 9살 중이 관아 아전을 물리쳤네 그려. 그 무리 뒤편으로 삿갓을 눌러 쓴 과묵한 나그네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만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허나 그가 누구인지는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지요. 좌수가 물러가며 마당에 아이를 한 번 쭉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름을 붙들고 나직이 씹어뱉었지요. 저 아이부터 치워라. 무슨 수를 쓰든. 관아 무리가 물러가자 차분히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얘야,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마을에서까지 쫓겨났을 게다.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일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나요? 억울한 걸 못 본 척은 스승님께 못 배웠는걸요. 차분히가 아이의 언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쌌지요. 그 조그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주머니, 저 좌수 어른, 이 댁만 노린 게 아니에요. 이 근방에 대 끊기고 쫓겨난 집이 또 있지요? 차분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마을 김과분에도 지난 가을 그리 집을 빼앗기고 자취를 감췄으니까요. 어찌 그걸 아느냐? 저 자수는 아들 없는 집, 대 끊긴 집만 골라요. 뒤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집에 가짜 빈 문서를 들이밀고 집을 삼키고 사람을 내쫓지요. 이 댁이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차분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들 없는 집이라 당한 서름이라면 아들을 세우면 될 일이 아니겠는지요. 차분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붙들었지요. 얘야, 저 언덕 위, 본디 우리 집이던 저 기와집이 보이느냐? 내가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 되어준다면 저 집을 되찾을 수도 있단다. 일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탁만 꼭 그어준 채 언덕 위 기와집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지요. 방 안에서 이를 듣던 윤 씨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무슨 이프란 말이냐? 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중을 아들로 들여? 문중이 가만히 있을 성시푸냐?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말은 그리 모질게 내뱉었으나 윤 씨의 눈은 자꾸만 아이 얼굴로 돌아갔지요. 죽은 큰아들의 어릴 적 얼굴이 그 위에 겹쳐 가슴이 쿵쿵 방망이질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언덕 위 기와집, 본디 이 집안의 사랑채였으나 이제는 좌수가 차지한 그 강에서 좌수가 등잔불 앞에 앉아 낡은 문갑을 열었지요. 10여 년 묵어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 등잔불에 태우려 손을 뻗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붙기 직전 좌수의 손이 우뚝 멈췄지요. 그 종이 맨 윗줄에 적힌 이름 석자를 내려다보며 좌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정은이었지요. 할머니, 약사발 여기 놓습니다. 뜨거우니 후 불어드세요. 일선이 김이 오르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윤 씨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그 사이 며칠이 훌쩍 흘러 아이는 어느새 이 오두막에 눌러앉아 있었답니다. 새벽이면 게을로 나가 두레박을 철벅철벅 담가 물을 깃고 낮이면 빗산에서 삭정이를 한 짐 해다 부엌에 쟁여놓고 저녁이면 귀란 산밭 풀뿌리를 캐다 윤씨 기침약을 보글보글 다렸지요.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에 사람 사는 냄새가 모락모락 돌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를 성기게 푼 죽 세 그릇, 그것이 상의 전부였지요. 그래도 윤 씨가 아이의 그릇에 죽을 한 술 더 덜어주며 처음으로 살가운 말을 건넸답니다. 많이 먹어라. 나무하느라 애썼는데. 할머니 잡수실 것도 없는데요. 저는 절밥에 이력이 나서 한 술이면 됩니다. 이 녀석아, 크는 애가 무슨 소리냐. 어른 말 들어라. 일선이 수저를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이가 웃는 걸 차분이는 그날 처음 보았지요. 그 웃는 낯이 죽은 남편 정한을 어찌나 빼닮았는지 차분이는 죽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몰래 눈시울을 찍어냈답니다. 그 무렵 이웃 아낙 하나가 새파랗게 질려 오두막으로 뛰어들었지요. 우리 젖먹이가 밤새 불덩이라 눈도 못 떠요. 좀 봐주세요. 일선이 쪼르르 달려가 아기 배를 살살 짚어보더니 조용히 일렀습니다. 체한 겁니다. 이등뼈 옆을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삶은 무물을 미지근하게 떠먹이세요. 오늘 밤 넘기면 열이 내립니다. 안악이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요. 이튿날 아기 열이 내리자 그 안악이 좁쌀 1뙑박을 이고 다시 왔더랍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우리 애 살렸는데 이게 뭐 대수입니까? 저 아이가 여간 내기가 아니네요. 우리도 얻어먹고 사는 처지에 무슨. 아니에요. 쫓겨나셨다고 다들 등 돌릴 때 저 아이가 우리 애를 봐줬잖아요. 쫓겨난 과부네를 거들떠도 안 보던 마을 인심이 그 일 뒤로 조금씩 돌아왔지요. 안악들이 무며 나무를 슬며시 문간에 놓고 갔더랍니다. 낮에는 일선이 차분히 곁에 앉아 흙바닥에 글자를 그어주었습니다. 이 글자가 빌차, 이건 갚을 상입니다. 이 두 자만 아셔도 다신 문서의 소가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얘야, 넌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느냐?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갚는다고요. 차분이가 나뭇가지로 삐뚤삐뚤 글자를 따라 그으며 코끝이 시큰했지요. 이 어린 것의 속을 알 길이 없었답니다. 쫓겨난 그 집 중 아이가 신통하다더라. 그런 말이 마을을 타고 돌기 시작했지요. 헌데 이 소문이 언덕 위 옛집에 들어앉은 송좌수의 귀에도 흘러들었답니다. 좌수가 사랑해서 향청 아전에게 은자 꾸러미를 슬쩍 밀어 놓았지요. 떠돌이 중놈 하나가 남의 문서를 함부로 들춘다더군. 도적으로 엮으면 될 걸세. 좌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안 아들로 이프라도 되는 날엔 대 끊긴 집이라 내세워 삼킨 명분이 대번에 깨지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저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밝혀지기라도 하면 제가 10년 전에 파묻은 옛 죄까지 흘 위로 기어 나올 판이었습니다. 좌수가 손톱을 딱딱 물어뜯더니 마름을 불렀지요. 그 죽놈 보찜에 염낭이 하나 있다더라. 무슨 수를 써서든 그걸 빼내 오너라. 그 즈음 차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중 어른을 찾아갔답니다. 저 아이를 후사로 세워 대를 잇게 해달라. 그 말을 어렵게 꺼냈지요. 헌데 문중 어른은 수염만 쓸며 냉랭하게 돌아앉았습니다. 집도 땅도 뺏기고 쫓겨난 마당에 무슨 이프 타령인가.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중을 이 문중 아들로? 어림없는 소릴세. 어른, 그 아이가 우리 서방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닮은 게 대수냐. 문중이 웃음거리 되는 꼴은 내 못 본다. 어서 물러가거라. 차분이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그 밤이었지요.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일선이 어둠 속에서 보찜을 소리 없이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보찜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방구석 정안의 위패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갈지 말지 어린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던 윤 씨가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와 아이의 손목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가지 마라. 10년을 얼음장처럼 굳었던 노인의 부정이 그 밤에 쩍하고 금이 갔지요. 일선이 놀라 윤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절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처음 배웠을 때부터 줄곧,요. 윤 씨가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이 콱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지요. 노인은 아이 손을 놓으며 겨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 늙은이가 헛것을 봤나 보다. 차분이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마름의 눈이 요 며칠 오두막 근처를 어슬렁대던 게 자꾸 밟혔지요. 차분이는 아이가 잠든 세보찜에서 낡은 염낭을 꺼내 제 삭바느질 보퉁이 깊숙이 감춰두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산 아래 절에서 노스님의 상좌가 헐레벌떡 전가를 지고 내려왔지요. 스승님이 일선이 너를 급히 찾으신다. 기니 이를 말씀이 있다 하셨다. 그 말에 아이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지요. 오두막 뒤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기어들었답니다. 마름이었지요. 놈은 보찜을 죄헤집었으나 염낭이 없자 이를 갈더니 대신 보찜 밑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목패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번쩍 깬 일선이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안 됩니다. 그것만은. 허나 마름은 목패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답니다. 아이 손에서 제 뿌리를 밝혀줄 증표의 한 조각이 그렇게 적의 소나기로 넘어가고 만 것이었지요. 이 목패 어디서 났다고? 송좌수가 마름이 받친 낡은 나무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관솔불에 비춰보니 다른 면에 글자 두어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좌수의 손끝이 그 획을 더듬다 우뚝 멈췄습니다. 정운이라.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리던 좌수의 낯빛이 잿빛으로 굳어갔지요. 10여 년 전 제가 위조 문서로 집을 삼키고 무고를 넣어 옥에서 죽게 만든 사내. 내가 끊겨 씨 하나 없다던 그 집안이 좌수의 뒤통수에서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좌수가 목패를 움켜쥐자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지요. 좌수가 곁에 부복한 마름을 내리깔아보며 낮게 뇌까렸답니다. 이 목패를 지닌 중이 어디서 굴러온 누구인지 그 스승이란 늙은 중까지 낱낱이 개와라. 뿌리 끝까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무렵마을 어귀 오두막에서는 차분이가 등잔 아래 앉은 윤 씨의 소매를 붙들고 있었답니다. 낮부터 참아온 말이 며느리의 입술을 비집고 나왔지요. 어머님, 왜 저 아이만 보면 우세요? 윤 씨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차분이가 그 어깨를 붙잡고 놓지 않았지요. 저도 봤어요. 저 얼굴 서방님이에요. 서방님 어릴 적 그대로예요. 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방 윗목에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색색 고르게 들려오는데 늙은 어미는 그 소리를 참아 견디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한참을 버티던 윤 씨가 두 손으로 낯을 감싸며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야. 목이 메어 말이 뚝뚝 끊어졌지요. 죽은 내 큰아들 정훈이 10살 적쳐 얼굴 그대로다. 저 눈매도 저 콧등도 똑같아. 윤 씨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답니다. 10년을 참아온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니 좁은 오두막이 그 울음으로 가득 찼지요. 차분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하자 윤 씨가 젖은 눈으로 예시를 개원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좌수의 위조 문서에 맞서다 관아에 끌려가 옥에서 숨을 거둔 일. 그 처가 갓난 아들을 품고 사라진 뒤 마을엔 그 집은 몰살됐다는 말만 떠돌던 일이었지요. 저 송가 놈이 우리 집안을 먼저 삼켰다. 큰애를 그리 죽여놓고 이젠 작은애 집까지. 차분이가 시어머니의 등을 쓸며 울먹였답니다. 그럼 저 아이가 큰아주버님이 잃어버렸다던 그 갓난 아들이란 말씀이세요? 모르지. 어찌 알겠니? 허나 저 얼굴이 자꾸 큰애를 부른다. 윤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 첫 재물이 바로 잃어버린 손자의 아비였던 겁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든 아이에게 쏠렸는데 그때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답니다. 일선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물었지요. 왜들 우십니까? 차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얘야, 너 정말 부모 얼굴을 모르느냐? 저는 강보에 쌓여 산사에 왔다 들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뵌 적이 없어요. 잠시 말이 없던 아이가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꿈에 자꾸 한 이름을 부릅니다. 정훈이라고. 그게 제 아버지 함자라는 것만 스승님께 들었어요. 윤 씨의 손에서 등잔이 흔들려 그림자가 벽에서 출렁였지요. 그 말을 들은 차분이가 아이 몰래 감춰두었던 그 낡은 염낭을 삭바느질 보퉁이에서 꺼내 아이 손에 쥐어 주었답니다. 아이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염낭의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 짝이 나왔지요. 등잔불에 옥이 뽀얗게 빛나는 순간 윤 씨가 숨을 컥 들이켰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 반쪽을 받아들었지요. 큰며느리 시집 오던 날 내가 손수 끼워준 옷가락지야. 그걸 반으로 쪼갠 한쪽이 이거다. 차분이가 그 반쪽을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머님, 그럼 이게 저 아이가 우리 핏줄이란 증표 아니에요? 윤 씨가 무겁게 도리지를 쳤지요. 증표는 증표다만 이것만으론 아무것도 못한다. 반쪽으론 문중도 관아도 우리 핏줄이라 인정 안 해. 그 밤에 정훈이 처가 하나는 갓난거 베네옷에 염이고 다른 하나는 내게 쥐어주고 갔더랬다. 정훈이 죽어 그 신주를 모실 적에 내가 남은 그 반쪽을 신주 뒤에 고이 넣어뒀는데 그 집도 저 송가 놈이 차지했으니 반쪽 옷가락지와 나머지 반쪽 좌수가 감춘 문서까지 셋이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이 아이를 혈손이라 부를 수 있었지요. 아직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씨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내 새끼가 여태 어디서 이 고생을. 이 할미가 몰라봤구나. 윤 씨의 눈물이 아이의 깎아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여태 스승 앞에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럼 언덕 위 저 큰 기와집이 제 아버지가 나고 자란 집입니까? 그래. 본디 내 집이었어. 저 몹쓸 놈에게 빼앗기기 전엔 아이의 눈에서도 구른 것이 툭 흘러내렸지요. 한참을 울던 아이가 소매로 눈을 닫고는 어린 것답지 않게 야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누명을 벗기고 이 집을 도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어깨를 들썩이니 등잔불이 그 위로 가만가만 흔들렸답니다. 허나 같은 밤 언덕 위 빼앗긴 옛집 사랑채에서도 좌수가 그 목패를 앞에 두고 같은 진실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훈의 씨라면 살려두는 순간 제가 꾸민 위조와 무고가 죄다 들춰질 판이었지요. 좌수가 목패를 화롯불에 던지며 이를 갈았답니다.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씨 하나가 기어나왔구나. 좌수는 방침을 바꿨습니다. 떠돌이 중이 양반가를 사칭한다는 무고를 꾸며 향청 후원자에게 넣기로 한 것이었지요. 진짜 혈손을 가짜로 몰아 없애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깊은 산속 절에서는 노스님이 밤길을 재촉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지팡이가 언흙을 짚을 때마다 자박자박 소리가 어둠을 갈랐지요. 10년을 품어온 비밀을 이제는 그 아이에게 전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노스님은 알지 못했지요. 마을 어귀 그늘에서 좌수의 끈앞을 둘이 그 뒤를 슬금슬금 밟기 시작한 것을. 이 밤 진실을 쥔 늙은 중은 과연 무사히 그 문 앞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소승이 이 아이를 거둔 것이 벌써 9해 전 일입니다. 쌀이 문이 삐걱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늙은 중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일선이 맨발로 달려나가 그 소매에 매달리는 걸 보고 윤 씨는 이가 아이의 스승이구나 짐작했더랍니다. 노스님은 방으로 들어와 윤 씨 앞에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갓난 것을 소승이 강가에서 건졌지요. 윤 씨의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노스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9해 전 그 밤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어느 캄캄한 밤 갓난아이를 품에 꼬가는 젊은 아낙 하나가 시퍼런 강물 앞에 서 있더랍니다. 다 해진 치맛자락이 강바람에 펄럭펄럭 나부꼈다지요. 아낙은 지나던 노스님을 붙들고 울며 아이를 안기고는 이리 말했답니다. 스님,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반쪽 옷가락지와 목패 하나를 아이 베네옷에 꼭 여며 주었지요. 노스님이 말릴 새도 없이
안악은 첨벙,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버렸답니다. 그 안악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정훈이었습니다. 윤 씨의 입에서 억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정훈은 죽은 큰아들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노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정훈 그분은 병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좌수의 위조한 빈 문서에 항의하다 도적으로 몰려 옥에서 돌아가셨지요. 소승이 옛적 관아 서리로 있어 그 옥사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차분히가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요. 윤 씨는 10여 년을 몰살됐다는 말 한마디로만 알고 있던 큰아들의 죽음이 실은 좌수의 손에 억울하게 꺾인 것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좌수가 대 끊긴 양반가만 골라 위조 문서로 삼켜온 지 벌써 여러 해. 정훈의 집이 그 첫 재물이었고 작은 아들 정한의 집이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오두막으로 쫓겨난 사연이 그제야 한 가닥실로 꿰어졌지요. 일선이 위패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이 어른이 제 작은아버님이시군요. 아이가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는데 그 등이 자그맣게 들썩였지요. 윤 씨는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분히가 노스님을 향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스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저희 집 후사로 세우는 일이 남의 씨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른 핏줄을 도로 잇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절손 위기의 문중이라면 이만한 명분도 없지요. 노스님과 아이는 그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좌수가 흔들던 위조 문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종이에 옮겼습니다. 닭종이의 결이 오래 나온 것이라는 점이며 먹색이 두 겹으로 번진 자리며 죽은 이의 도장이 왼손으로 눌린 흔적이며 그런 것들을 촘촘히 적어 내려갔지요. 이만한 것들을 나리 앞에 늘어놓으면 저 문서가 거짓임을 못 감출겠습니다. 노스님이 나직이 이르자 일선이 야무지게 붓을 놀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밤늦도록 종이 넘기는 소리가 오두막에 가득했지요. 허나 좌수가 먼저 손을 썼지요. 이튿날 관아에 양반가를 사칭하는 요망한 중이 어리석은 백성을 홀린다는 고발이 들어갔고 포교들의 발길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송좌수가 몸소 가마를 타고 오두막 앞에 내렸지요. 클바닥을 밟는 그의 가죽신이 뽀디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을 쓱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리고는 부채를 탁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중놈을 내게 넘기면 남은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허나 끝까지 품겠다면 이 집안을 요망한 죄로 통째로 엮어 넣을 것이야. 차분히가 앞으로 나서 좌수를 똑바로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저 아이는 이 집안의 핏줄이니까요. 좌수의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정훈의 씨가 살아서 기어 나왔구나. 10년 전에 묻은 걸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묻어주마. 그 말에 윤 씨의 온몸이 오싹 얼어붙었습니다. 좌수는 아이가 진짜 혈손임을 알고 있었던 게지요. 알기에 저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제 옛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가짜로 몰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좌수 뒤로는 고울 수령과 향청이 두둑한 뇌물로 얽혀 버티고 있었으니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두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높은 벽이었지요. 윤 씨는 무릎에 얹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땀에 젖었지요. 가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노스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은 그분을 무너뜨린 진짜 원본 문서가 좌수의 문갑 속에 있을 겁니다.
옛사랑채, 그 옛날 이 댁 사랑채 말이지요. 그것만 손에 넣으면 옛 죄까지 뒤집고 집도 되찾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일선이 벌떡 일어섰지요. 차분이가 아이의 팔을 붙들고 도리지를 쳤습니다. 안 된다. 거긴 범이 아가리야. 윤 씨는 손자를 또 잃을까 두려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느냐. 허나 차분이는 야무지게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님, 여기서 뿌리를 세우고 집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 두 몸뚱이는 평생을 쫓겨다니다 객사할 것입니다. 저 아이의 억울함도 영영 못 풉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지요. 손자를 품고 도망치고 싶은 어미 마음과 빼앗긴 것을 도로 세워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 사이에서 늙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두 여인의 말이 갈라져 허공에서 부딪는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웅성웅성 발소리가 몰려들더니 창호지 문에 불그스름한 빛이 어른거렸지요. 윤 씨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관아 포교와 좌수의 끈아풀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활활 불티가 밤바람에 튀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 밤 안에 그 중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집을 통째로 불사른다. 불이야, 그 중놈 숨긴 집에 불을 놓아라. 한밤중 살인문이 와지끈 부서지며 횃불을 든 무리가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좌수의 끈아풀들이었지요. 시뻘건 불꽃이 타닥타닥 튀며 오두막 벽을 핥아대는 통에 잠들었던 윤 씨가 화들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컹컹 마을 개들이 사방에서 짖어대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놓았지요. 저 아니다. 어린 중부터 끌어내라. 노스님이 벌떡 일어나 일선을 제등 뒤로 확 감추고는 두 팔을 벌려 방문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그 늙은 몸이 문지방 위에서 산처럼 버티고 섰지요. 이 아이는 부처님 제자요. 손대면 그 죄 어디로 갈 성십소. 제자고 뭐고 오늘 밤 안에 저 씨를 말리라는 어른 분부시다. 늙은 중은 비켜라. 무리 중 하나가 횃불을 치켜들며 노스님을 위협했지요. 허나 노스님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이 목숨으로 막을 테니 넘어오려거든 나부터 밟고 가거라. 허나 횃불은 점점 방 안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후드득 창틈으로 밀려들자 윤 씨가 콜록대며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스님 등 뒤에 숨죽여 있던 일선이 코를 벌름거리며 연기의 방향을 살피더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연기가 죄 앞마당으로 몰립니다. 개들이 짖는 건 뒤란 쪽뿐이에요. 뒷담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부엌 뒤 어둠을 가리켰지요. 거기엔 두 여인이 겨울마다 나무단을 밀어 넣던 좁은 개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희가 앞을 끌 테니 두 분은 여기 그냥 계세요. 붙들려도 잠깐이면 풀려납니다. 뒤쫓기는 건 저여야 해요. 차분이가 아이의 소매를 붙들려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너 혼자 어딜 간다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머니, 저 사람들이 쫓는 건 저와 스승님이에요. 두 분이 붙들려 계셔야 저희가 담을 넘을 시간이 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9살답지 않게 차분했지요. 일선은 벌써 노스님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마루 밑 건불에 횃불 하나를 슬쩍 넘어뜨리자 우수수 불티가 앞마당으로 번지며 무리의 눈이 그리로 쏠렸지요. 그 틈에 두 사람은 뒷담 개구멍으로 철벅철벅 몸을 굴려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차분이와 윤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지요. 사내들이 문짝을 우당탕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놈 어디 갔느냐? 어서 내놓지 못해. 그 아이는 아까 산으로 내빼지 않았소. 여기 늙은이하고 아녀자밖에 없소. 윤 씨가 콜록대면서도 며느리 앞을 가로막고 시치미를 뗐지요. 쫓는 발길을 한 박자라도 늦추려는 늙은 어미의 안간힘이었습니다. 담을 넘어 논둑을 달리던 노스님이 산길로 방향을 틀려는데 일선이 그 손을 잡고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옛 기와집 쪽이었지요. 스승님, 지금 도망만 치면 평생 쫓깁니다. 저 사랑채 문갑에 정운 어른을 묶은 진짜 문서가 있어요. 그걸 못 찾으면 이 집도 영영 못 되찾습니다. 노스님이 아이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들이 죄 오두막으로 몰려간 틈을 타 텅 빈 옛집 담을 넘었지요. 사랑채 문을 벌컥 열자 나직은 두레박 소리가 우물에서 삐걱 들려왔습니다. 일선이 문갑 서랍을 부스럭부스럭 뒤지는 사이 노스님은 등잔도 없이 손끝으로 종이를 더듬었지요. 스승님, 찾았습니다. 이 원본 정운 어른 도장이 왼손으로 눌렸어요. 진짜라면 오른손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건 자수가 뺏은 집들을 죄 적어 놓은 장부예요. 허나 아이가 장부를 반도 챙기기 전 마당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났습니다. 좌수의 신복이 등불을 들고 사랑채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노스님이 순간 아이의 등을 창밖으로 힘껏 떠밀었습니다. 가거라. 그 장부만은 놓치지 마라. 쿵, 일선이 뒷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켰을 땐 신복의 억센 손이 노스님의 뒷덜미를 낚아챈 뒤였지요. 일선은 위조 문서의 원본 조각과 찢어진 장부를 한데 가슴에 꽉 품고 이를 악문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등 뒤에서 스승의 신음이 들렸지만 아이는 산으로만 내달렸지요. 한편 오두막에서는 좌수가 두 여인을 끌어내 관하로 압송하고 있었습니다. 요망한 중을 숨긴 죄다. 관가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윤 씨가 며느리를 감싸며 끌려가는 그 광경을 장터 어귀에 선 과묵한 나그네 하나가 삿갓 아래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좌수의 무후가 침탈이며 강제 축출이 저 어린 중과 어떻게 얽혔는지를 그 눈이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 사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산속 바위 틈에 웅크린 일선은 품은 장부를 두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스승이 늘 이르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억울한 걸 못 본 척은 배우지 마라. 돌아가 스승을 구할 것인가? 이 종이 반쪽을 지킬 것인가? 아이의 여윈 어깨가 반바람에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스승이 강물에 떠내려온 저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치던 10년 세월이 눈앞에 훨훨 스쳐 지나갔지요.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어찌해야... 허나오는 것도 잠시 일선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쓱 닦았지요. 이 장부가 넘어가면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 모두가 영영 누명을 벗지 못한다는 걸 아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옛집 헛간에서는 좌수가 결박당한 노스님 앞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지요. 늙은 중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았고 좌수는 지팡이로 헛간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그자의 얼굴이 횃불 아래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좌수가 신복을 향해 낮게 그러나 서리빨처럼 내뱉었습니다. 저 늙은 중과 그 어린 것, 정운의 핏줄까지
오늘 밤 안에 없애라. 씨를 하나라도 남기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나머지 장부, 옷가락지 반쪽. 어디 숨겼는지 불어라. 옛집 헛간에서 매질 소리가 철썩철썩 밤을 갈랐지요. 좌수의 신복이 노스님의 등판을 후려칠 때마다 늙은 중은 입술을 깨물고 신음 한 번을 삼켰답니다. 헛간 석가래에 매달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려 피가 밴 승복 자락을 붉게도 비췄다, 검게도 비췄다 했지요. 곱게 물을 때 대답하시오. 그 중놈보찜에 뭐가 더 있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 하나를 거뒀을 뿐 그 이상은 없어. 늙은 중은 고개를 떨구고도 그 한마디만 되풀이했지요. 신복의 발길질에 노스님의 몸이 흘바닥을 대굴 굴렀습니다. 그 시각 담장 밖 어둠 속으로 삿갓 하나가 스르르 다가들었습니다. 수배가 붙어 얼굴을 못 드는 일선이었지요. 9살 아이가 제 키만 한 삿갓으로 눈을 가리고 스승을 구하겠다고 야음을 밟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을 저리 두고 저 혼자는 못 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모시고 나가야지요. 아이가 헛간 뒷문 빗장에 손을 대는 순간 사방 어둠에서 횃불이 후드득 피어올랐지요. 함정이었습니다. 좌수의 사내들이 벌써 둥그렇게 둘러서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올 줄 알았다. 어린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는구나. 신복이 이죽거리며 아이의 앞을 막아섰지요. 그날 밤엔 아이를 위한 사이다도 하늘의 도움도 한 톨이 없었습니다. 붙잡힌 노스님이 피 묻은 얼굴을 겨우 들어 갈라진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옷가락지 반쪽은 정은의 신주 뒤에 있다. 스승님, 같이 가요. 스승님 없인 저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아이가 삿갓을 벗어 던지고 달려들려 했지요. 노스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렀습니다. 어삭게, 어삭게 장부를 올려라. 억울한 걸 못 본 척은 못 배웠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신복의 칼날이 등불 빛을 받아 번쩍했습니다. 노스님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흘바닥에 쿵 쓰러졌지요. 10년 전 강물에 떠내려온 갓난아이를 건져 품에 안았던 그 손이 아이의 발치에서 툭 풀어졌습니다. 9살 아이의 두 눈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스승님, 안 됩니다. 스승님. 아이가 흘바닥에 스승에게 매달려 흐느꼈지요. 늘어진 손은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꼭 밝히겠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일선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지요. 스승의 마지막 말을 붙들고 품속 장부를 끌어안은 채 아이는 담을 훌쩍 넘었습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발소리가 우르르 쫓아왔지요. 그 밤 옥에 갇힌 두 여인에게도 소식이 닿았답니다. 좌수가 마을 어기며 관아 앞이며 방을 척척 굳혔지요. 그 아이가 제 발로 걸어와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날이 밝는 대로 두 여인을 저작거리에서 요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스승은 죽고 가족은 옥에 갇히고 문중은 등을 돌리고 관아는 좌수의 소나귀에 있었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어느 쪽에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서 윤 씨가 무너졌습니다. 마른 손으로 며느리의 옷깃을 붙들고 콜록거리며 이리 빌었지요. 차분아, 다 내가 뒤집었으마. 내가 다 했다 이를 테니 그 아이만은 붙잡히면 안 된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 큰아들을 그리 잃고 그 핏줄을 또 잃으면 나는 못 산다. 정녕 못 살아. 윤 씨의 여윈 어깨가 들썩들썩했지요. 차분이가
그 손을 도로 붙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창살 너머로 어른대는 좌수의 그림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리 맞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 혼자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안 굽힙니다. 이보시오 좌수. 당신이 우리한테서 빼앗은 게 집만인 줄 아시오? 사람 목숨까지 삼켜놓고 그 값을 안 치를 성십소? 좌수는 창살 밖에서 코웃음을 픽 흘리고 돌아섰지요. 곧 날이 밝네. 그 입 언제까지 살아 놀리나 보세. 두고 보라 하지 않았소. 하늘이 다 보고 있소이다. 차분이가 그 등에 대고 낮게 쏘아붙였지요. 한편 아이는 스승의 말대로 정운의 옛 사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신주를 두 손으로 받쳐 뒤를 더듬으니 손끝에 서늘한 것이 걸렸지요. 헝겊에 싼 반쪽 옷가락지였습니다. 제 옆낭 속 반쪽과 나란히 놓으니 이가 딱 맞물릴 물건이었지요. 이제 아이의 품속엔 위조 문서의 원본 조각과 좌수의 장부 반쪽, 그리고 옷가락지 두 쪽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을 들고 관아 문을 두드려봐야 좌수 편인 아전들이 아이부터 잡아 가둘 것이 뻔했지요. 9살 혼자 힘으론 넘을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아이는 젖은 눈을 소매로 쓱 닦고 결심했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잃은 그 어른, 자맹한다는 큰 나리를 찾기로 말이지요. 날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 저작거리 처마 밑에서 아이는 한 사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그 소란을 멀찍이 지켜보던 과묵한 나그네였지요. 아이가 품에서 위조 문서의 원본과 장부, 옷가락지를 꺼내 두 손으로 사내 앞에 받쳐 올렸습니다. 이 억울함을 나리께 아랩니다. 저 옥에 갇힌 두 분이 날이 밝으면 형틀에 오릅니다. 부디 이것만 받아 주십시오. 나그네가 장부를 펼쳐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내리더니 옷가락지 두 쪽을 손바닥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지요. 무심하던 그 눈빛이 순간 서리발처럼 번쩍였습니다. 이 장부 어디서 났느냐? 제 스승이 목숨과 바꾸어 제게 넘긴 것입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고 답하자 나그네가 장부를 품 안에 깊이 갈무리했지요. 알았다. 이 억울함 내 반드시 밝히마. 너는 이제 어디에도 숨지 말거라. 바로 그 시각 옛집 사랑채에서는 좌수가 종들을 불러 명을 내리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았다. 그 두 년을 형틀로 끌어내라. 아침 저작거리에 본을 보여야지. 좌수의 입가에 웃음이 스르르 번졌지요. 아침 해가 저작거리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년을 형틀에 묶어라. 동이 트기가 무섭게 송좌수의 호통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지요.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차분이와 늙은 윤 씨를 형틀에 붙들어 맸습니다. 밧줄이 어깨를 파고들자 윤 씨가 컥하고 숨을 삼켰지요. 마른 손목에 오랏줄이 감기는데도 늙은 어미의 눈은 아이가 나타날까 두려워 담장 밖만 자꾸 더듬었답니다. 담장 밖으로 구경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 웅성웅성 수군댔지요. 세상에 저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쉿, 좌수 날이 귀에 들어가면 자네도 성치 못하네. 요망한 중을 숨긴 죄가 어디 가벼운 줄 아느냐. 허나 좌수가 형틀 앞을 어슬렁거리다 목소리를 슬며시 낮췄지요. 그 장부만 순순히 내놓으면 이 늙은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느니라. 바로 그때 담장 그늘 아래에서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삿갓을 벗어든 어린 일선이었지요. 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을 꼭 안고 있었답니다. 제가 왔습니다. 두 분을 풀어 주십시오.
좌수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그의 걸려들었다는 얼굴로 손을 쏙 내밀었습니다. 오냐, 착하구나. 그 장부를 이리 다오. 좌수의 손끝이 장부에 막 닿으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벼락 같은 외침이 관아 지붕을 뒤흔들었지요. 대문이 우당탕 부서지듯 열리더니 역졸들이 물밀듯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품에서 마패를 척 꺼내 높이 치켜드니 아침 햇살에 노쇠 말들이 번쩍번쩍 빛났지요.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말없이 이 소란을 지켜보던 그 과묵한 나그네였답니다. 헐렁한 무명옷에 삿갓을 눌러쓰고 다니던 그 나그네가 나라의 어사였던 것이지요. 좌수의 손에서 장부가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수령은 어디 있느냐? 역졸들이 벌벌 떠는 수령과 좌수를 순식간에 결박했습니다. 어사가 형틀로 성큼 다가가 두 여인을 풀게 하고는 소매에서 옷가락지 반쪽 2개를 꺼내 나란히 맞춰 보였지요. 딱 두 반쪽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할멈, 이 가락지를 알아보겠소. 윤 씨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목을 놓아 울었지요. 압니다, 압니다요. 이건 10여 년 전 큰 며느리 시집올 적에 제 손으로 끼워준 옷가락지를 반으로 쪼갠 2쪽입니다. 나리. 어사가 이번엔 노스님이 목숨과 바꿔 넘긴 문서를 펼쳐들었답니다. 여기 죽은 노승이 남긴 글과 할멈의 증언, 그리고 이 가락지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아이는 10여 년 전 송가에게 몰락당한 정운의 아들이요. 이 집안에 잃어버린 혈손이 분명하다. 와, 담장 밖 구경꾼들이 벌집 쑤신 듯 술렁였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운의 핏줄이 저 어린 중이었다니 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이가 여기저기였습니다. 차분이가 아이의 여윈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목을 놓았지요. 그의 서방님 얼굴이었어.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 어사가 좌수를 향해 돌아서며 장부를 착 펼쳤습니다. 송가 이놈. 대 끊긴 집만 골라 위조 문서로 땅을 삼키고 사람을 내쫓은 것이 몇 집이더냐. 10여 년 전 정운을 관하에 무고하여 옥에서 죽게 한 것도, 어젯밤 그 늙은 중을 베어 죽인 것도 여기 내 손으로 적은 장부가 낱낱이 이루고 있다다. 좌수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건 조작된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조작이라. 허면 이 원본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내 놈 사랑채 문갑에서 나온 것이다. 제 손으로 감춰둔 원본이 제 발목을 올가매니 좌수는 그의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10여 년을 문갑 깊숙이 숨겨두고 태우지 못해 안달하던 그 종이 한 장이 끝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지요. 좌수의 이마에서 진땀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다 아래 것들이 저지른 일이 없고. 닥쳐라. 장부에 적힌 필체가 네 손인 줄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사의 눈짓에 역졸들이 좌수의 신복들을 우르르 덮쳐 무릎을 꿇렸지요. 노스님을 벤 그 험상궂은 산에도 머리채를 잡힌 채 마당 바닥에 철퍼덕 엎어졌답니다. 형틀에서 풀려난 윤 씨와 차분이가 맨발로 달려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세 사람이 한 덩어리로 엉겨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 새끼, 내 손주야. 어사가 그 광경을 잠잠히 바라보다 어린 일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위조 문서를 꿰뚫어보고
억울한 이의 원통함을 끝내 밝힌 그 됨됨이가 여간 갸륵한 것이 아니구나. 이어 어사가 목청을 가다듬어 처결을 내렸습니다. 송가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할 것이며 그 재물은 죄 몰수한다. 빼앗긴 집과 땅은 본디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쫓겨난 무후가들은 모두 그 이름을 되찾게 하라. 일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궜지요. 스승님, 다 끝났습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서는 옆마을 과부 집을 비롯해 좌수에게 집을 빼앗겼던 이들이 하나둘 나와 제 문서를 돌려받았답니다. 대가 끊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남의 헛간을 떠돌던 늙은 부부가 되찾은 문서를 부여잡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 곡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니 구경하던 이들까지 덩달아 소매로 눈가를 훔쳤답니다. 억울하게 내쫓겼던 세월이 그 울음소리에 다 녹아 흐르는 듯했지요. 어사가 문득 일선을 그윽이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제 어찌하려느냐? 산사로 돌아가겠느냐? 이 집안의 아들로 남겠느냐? 일선이 차마 답을 못하고 차분이와 윤씨를 번갈아 바라보는데 두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붙들면 붙드는 대로 산사로 갈까 저어대고 놓으면 놓는 대로 저 어린 것을 또 잃을까 저어대어 늙은 어미의 입술만 파르르 떨렸답니다. 어사가 빙그레 웃으며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낱낱이 적어 조정에 장계를 올릴 것이다. 이 아이의 앞날과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하여 압송이요. 어서 실으시오. 봄볕이 자르르 내려앉던 날 송좌수와 마름, 위증하던 아전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랏줄에 묶여 형장으로 끌려갔지요. 무후한 집만 골라 위조 문서로 삼키고 정운을 무고해 죽이고 노스님까지 뵌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게지요. 그 손에 집을 빼앗겼던 근방 호러미들도 하나둘 제 문서를 되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언덕 위 큰 기와집 대문이 삐거덕 다시 열렸습니다. 반년 넘게 쫓겨나 떨던 두 여인이 빼앗겼던 제 집 안방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정안의 위패가 제자리에 모셔지고 큰아들 정운의 무고도 깨끗이 풀렸더랍니다. 윤씨가 문지방을 넘다 말고 문설주를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우리 집이에요. 이제 이 문지방을 내 살아서 다시 넘을 줄은 몰랐다. 차분이가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자 윤씨의 늙은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지요. 넘으셨잖아요. 두 발로 이렇게요. 며칠 뒤 그리도 냉담하던 문중 어른들이 사랑에 둘러앉았지요. 어사의 장계로 혈손임이 밝혀진 마당이니 등을 돌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근본을 모른다 하였던 말, 이 늙은이가 거두겠네. 절손 위기의 특례로 이 아이를 정안의 후사로 입후하세. 고맙습니다. 이 집안 대가 이제야 다시 섭니다. 차분이가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문장의 붓이 족보 위를 사각사각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정안의 대를 잇는 손자로 차분이를 양어미로 윤씨를 할미로 정식 등재되었지요. 친아비 정운의 신원도 함께 복권되어 재산은 종손이 아울러 받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9해 만에 제 본명과 학렬 이름을 되찾았답니다. 동자승 일선이 아니라 이 집안의 손자로 말이지요. 이제 내 이름이 여기 이렇게 올랐다. 다시는 아무도 너더러 근본 없다 못한다. 윤씨가 족보를 어루만지자 아이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할머니, 이름을 얻으니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속가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가
두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자 이제 이 집 자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키워준 양아버지 정한, 낳아준 친아버지 정훈. 두 번 절하는 아이의 정수리에 봄볕이 소복이 얹혔지요. 곁에 윤 씨가 위패를 번갈아 보며 일렀습니다. 보아라, 두 형제야. 너희가 못다 지킨 이 집을 너희 아들이 지켜냈다. 나라에서 사령이 오셨습니다. 되찾은 집대문 앞으로 관의 행렬이 줄지어 들어섰지요. 어사의 장계가 조정에 닿아 나라가 예우한 것이었습니다. 정훈의 아들이자 정한의 후사, 이 집 손자에게 나라의 예를 전하노라. 사령이 낭랑하게 이름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발도둠을 하며 웅성웅성 몰려들었지요. 실성한 과부라 손가락질하던 게 엊그제인데 저 집 좀 보게. 없는 살림에 남의 집 아이를 먹이더니 그의 복이 저리 돌아오는구먼. 그 소리에 윤 씨가 눈시울을 훔쳤지요. 그날 저녁 윤 씨가 안방에 손자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 나물이 오른상이었지요. 오두막에서 보리죽 앞에 수저를 내려놓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두 손으로 수저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 상 같습니다. 어째서 이제야 라는 게냐. 진작에 내 상이었느니라. 윤 씨가 목이 매자 아이가 수저를 든 채로 빙그레 웃었지요. 오두막에서는 두 분 잡수실 것을 제가 축내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오늘은 저더러 어서 들라 하시니까요. 많이 먹어라. 자꾸자꾸 먹어라. 이 할미가 앞으로 실컷 해먹이마. 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상 위로 번졌지요. 차분이가 아이의 등 뒤로 돌아가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디 안 갑니다. 안다, 알고 말고. 쫓겨나 떨던 그 겨울, 이제 다 지났다. 내가 이 집 아들이고 내가 내 어미다. 차분이가 아이의 정수리에 오래 뺨을 대었지요. 봄이 무르익자 아이는 노스님 무덤에 손수 비석을 깎아 이름을 새겼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저를 거두어 9해를 길러준 스승이었지요. 돌 위를 쓸어보는 아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스승님, 억울한 걸 못 본 척 말라 하셨지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집안 손자가 되었습니다. 헌데 스승님이 길러주신 그 아이도 잊지 않고 데리고 살겠습니다. 무덤과 풀숲에서 산새가 포르르 날아올랐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 억울한 이들의 문서를 봐주는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조된 종이 한 장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바로잡아 주었다지요. 쫓겨난 처지에 지나가던 동자승을 붙들어 먹인 그 과부의 이야기도 두고두고 우물가에서 회자되었답니다. 그 우물에서는 봄내의 두레박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울렸지요. 오두막에서 언덕 위 기와집을 올려다보며 나측다던 그 두레박 소리를 이제는 제 집 우물에서 아이가 손수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우물 소리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낯익었습니다. 그 까닭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치글 수밖에. 내가 나고 자란 집 우물이니까. 차분이가 두레박을 받으며 눈웃음 지었지요. 물맛이 어떠냐? 살던 집 물맛입니다. 잊었던 줄 알았는데 혀가 먼저 알아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하였지요. 자식을 앞세우고 집까지 빼앗기고 늙은 몸으로 오두막에 쫓겨나 밤마다 골물을 쥔 채 눈물을 삼키던 그 어미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허나 없는 살림에 아이 하나 굶기지 못한 그 선한 마음으로 견딘 겨울 끝에
봄볕이 이렇게 안방까지 돌아왔지요. 혹여 지금 잃은 것이 많아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시거든 부디 이 말만은 품고 계세요. 사람만 있으면 늦더라도 언젠가는 다 제자리로 돌아온답니다. 뿌리 깊은 정은 그리 쉬이 끊어지는 법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제 한 몸도 쫓겨나 앞이 캄캄한 처지에 지나가던 남의 집 아이의 소매를 붙들어 마지막 한 끼를 먹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빼앗긴 집안의 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정이라는 것은 참 모진 겨울에도 뿌리를 놓지 않고 이름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제 주인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